때마다 KBS 클래식 FM을 통해 힘을 얻었던 것처럼 음악이, 라디오가 여러분께 큰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KBS, 당신 곁에 라디오. KBS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대한민국 중심 채널 KBS 1라디오 박태원의 스포츠. 스포츠가 있는 저녁 어떠신가요?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박태원입니다. 오늘 이슈들을 살펴보는 스포츠 타임라인으로 출발합니다. 도쿄올림픽에 출전한 우리나라 선수단 중에서 가장 먼저 경기를 펼친 축구 대표팀이 뉴질랜드와의 조별리그 B조 1차전에서 0대1로 패하고 말았습니다. 내일 저녁 8시 일본 도쿄 국립경기장에서 열리는 도쿄올림픽 개막식 공연은 그간 대회와는 전혀 다른 형태로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도쿄올림픽 개회식 프로그램 담당 수석 고문을 맡은 마르코 발리치는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개회식 공연 콘셉트 일부를 공개하며 좀 진지한 무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올림픽 비판 여론이 거센 상황에서 과거와 같은 축제 분위기나 화려한 공연은 선보이기 어렵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한국야구위원회 KBO가 내일 오전 10시 30분부터 방역지침 위반 관련 상벌위를 연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KBO는 상벌위에 회부된 구단과 선수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한화 2명과 키움 2명 등 선수 총 4명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프로야구 롯데자이언츠의 베테랑 타자 이병규가 현역 생활을 마무리하고 코치로 새로운 야구 인생을 시작합니다. 롯데 구단은 1군과 퓨처스팀 코치 연수를 통해 이병규가 지도자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남자 프로배구 삼성화재와 KB손해보험이 방역수칙 위반과 관련해 공동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두 구단은 최근 삼성화재 선수 1명과 KB손보 선수 1명의 방역수칙 위반 사례가 발생했다며 배구 팬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선수 2명은 한 선수의 자택에서 지인과 친구들과 저녁 모임을 했는데 이후 지인 1명에게서 이상 징후가 발생했고 검사 결과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해당 선수 2명도 검사를 받은 결과 코로나19 확진 판정이 나왔는데요. 이 모임에는 모두 8명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스포츠. 스포츠 목요일에는 해외 축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라디오의 발롱도르를 꿈꾸는 랄롱도르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월간 축구 전문지 포포투의 류청 기자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항상 금요일 국내 축구 얘기로 만나다가 또 이 해외 축구 얘기로 만날 생각하니 또 벅차오릅니다. 네. 해외 축구 좋아하세요? 국내 축구 좋아하세요? 둘 다 좋아합니다. 예. 우문현답이었습니다. 예. 네. 그리고 목요일에는 이분의 안부가 궁금해지죠? 영국 연결하겠습니다. 이건 축구 전문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건입니다. 네. 이건 기자, 예상대로 영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다고요? 몇 명이나 나오고 있습니까, 하루에?
네. 일단 영국이요. 이번 주 월요일부터, 그러니까 7월 19일부터 계속 적용되었던 뭐 봉쇄라든지 사회적 거리 두기를 다 풀었고요. 이제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의 상황으로 거의 돌아갔습니다. 잉글랜드 지역, 그러니까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스, 북아일랜드 이렇게 있는데, 잉글랜드 지역에서는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하는 그런 의무사항, 법적으로 의무사항이 권고로 돌아간 그런 상황이고, 바깥에 나가보면 실외에서는 마스크 쓴 사람이 한 10명 가운데 한두 명 정도? 그 한두 명도 대부분 동아시아인들이 대부분이 그런 상황이고, 21일자 통계에 따르면 하루 코로나19 확진자가 4만 4천 명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 전날보다는 그 전날 5만 명이 넘었었는데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 계속 이 코로나19 확진 추세는 계속 되고요. 지금 전문가들은 하루에 10만 명까지도 확진이 될 것이다. 이 상태로 간다면. 그래서 가을에는 다시 재봉쇄가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의견도 내고 있고요. 또 영국의 보건복지부 장관도 최근에 코로나19에 확진이 되면서 격리가 되는 그런 상황까지 지금 맞이하게 됐습니다. 상당히 좀 위험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숫자만 들어도 상당히 위험해 보입니다. 유청 기자, 이 영국은 뭐 4만 명, 5만 명이 하루에 확진이 된대요. 네. 우리나라는 어제 뭐 1,800명 넘어서 깜짝 놀랐는데. 제 동생이 영국에 살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네. 그 바닷가 마을에 살고 있는데 제 동생도 이제 걱정이 돼서 그 마스크를 쓰고 나가면 왜 마스크를 쓰고 다니냐라고 묻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개방적은 됐지만 사실 뭐 유로 2020도 그렇고 윈블던도 그렇고 스포츠 행사들에서는 다 풀었잖아요. 네. 그런데 아직 뭐 그 학교 행사들은 다 취소가 있는 거라서 또 뭐 좀 혼선도 있고 좀 걱정도 있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이건 기자, 내일이 올림픽 개막인데요. 도쿄올림픽. 영국에서도 관심이 좀 있습니까? 영국 사람들도 내일부터 이제 여름올림픽, 도쿄올림픽이 개막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뭐 많은 언론 매체에서도 이제 뭐 개막 특집도 내보내고 여러 가지 중계 예고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영국 축구, 그러니까 잉글랜드 대표팀 말고 영국 축구는 또 영국은 또 영국으로 가서 나가니까요. 그 영국 여자 축구 대표팀이 첫 경기에서 승리를 거두기도 하면서 조금씩 관심은 생기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큰 관심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올림픽 자체에 대한 관심이 크다기보다는 이 올림픽 개막을 놓고 그리고 올림픽의 여러 가지 가십들, 뭐 무관중이라든지 아니면 선수촌 내에 있다라는 그 골판지 침대, 개막식 연출자 경질 등의 소식 정도의 관심을 가지고 있고, 아무래도 영국 선수들이 본격적으로 메달을 따기 시작해야지 이 영국 사람들도 올림픽에 대한 관심이 계속 늘어날 것 같지, 지금까지는 아직은 그냥 하나보다라는 수준입니다. 뭐 개막을 하고 나면 전 세계가 또 열광을 하겠죠. 다 자국 대표팀이 나오니까 말이죠. 유청 기자, 근데 이번 올림픽 확실히 뭐 예전과 좀 분위기가 사뭇 다릅니다. 관중도 없고 네. 또 이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가까스로 치러지는 올림픽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런데 일단 개막을 앞두고 오늘 우리나라가 축구 대표팀이 최약체로 평가받는 뉴질랜드한테 졌습니다. 보셨죠? 네, 방금 보고 왔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사실 뭐 최약체 정도는 아니고 한국이 이제 진리는 없는 한 수 아래로 보고 있긴 했고요. 다만 이제 뭐 리드 선수라던가 우리에게 골을 넣은 크리스 우드 선수, 이런 선수들은 잉글리시 프리미어 리그에서 뛰고 있기 그렇죠. 때문에 이 선수들만 조심하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 우리가 이제 경기는 압도하고도 슈팅 12개를 날리고도 슈팅을 2개 날린 뉴질랜드에게 0대1로 패하면서 뭔가 좀 그 발걸음이 꼬였고요. 사실 올림픽이 워낙 많이 미뤄졌잖아요. 네. 그리고 대표팀이 이렇게 축구가 개막 하루 전에 치러졌지만 소집된 이후에도 선수촌에 입촌한 다음에도 올림픽이 취소될 수 있다. 이걸 이제 IOC에서 이야기하면서 네. 조금 진짜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래도 경기를 하니까 올림픽 시작된 느낌은 들었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건 기자, 우리나라와 뉴질랜드의 경기 혹시 보셨나요? 네, 뭐 저도 인터넷을 통해서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경기를 볼 수 있었는데, 뭐 유청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결과도 아쉬웠고 경기 내용도 상당히 아쉬웠습니다. 저 역시 그 이제 프리미어리그, 그러니까 잉글랜드 무대에서 뛰고 있는 그 뉴질랜드 선수들, 특히 뭐 수비수 윈스턴 리드라든지 뭐 골 넣은 크리스 우드 선수를 보면서 확실히 리드 선수 같은 경우에는 특히 후반전에 정말 격이 다른 수비를 보여주면서 확실히 잉글랜드에서 뛰는 이유가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고, 그 경기 끝나고 난 다음에 영국 BBC는
바로 크리스 우드 그리고 윈스턴 리드 이 잉글랜드 메이드 인 잉글랜드 선수들이 뉴질랜드를 올림픽 첫 승으로 이끌었다 하면서 아주 집중 조명하는 기사를 쓰면서 그걸 보면서 좀 씁쓸한 뭐 그런 모습도 그런 느낌도 받았습니다. 유청 기자가 보기에 이 팬이 어디 있었다고 보세요? 사실 전반에 기회들이 좀 있었습니다. 전반에 기회들이 있었는데 그것에 이제 점을 찍지 못한 것이 좀 아쉬움이었고 사실 골을 내주는 과정에서는 굴절돼서 공이 또 하필이면은 가장 잘하는 우드 선수 앞에 떨어져서 있지만 사실 한국이 준비한 패가 조금 뻔하다는 얘기들이 많았고요. 사실 뉴질랜드가 5명이 내려서는 소위 5백이라고 하는 전술을 나올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그거에 이제 대처를 좀 못했던 것 같고요. 사실 가기 전부터 최전방 공격수 특히 이제 키가 큰 오세훈 선수라든가 아니면 그래도 정통파 공격수인 조기성 선수를 데려가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의문이 있었는데 물론 이제 김학봉 감독이 가장 잘 선택을 했겠지만 어쨌든 황의조 선수에게 공이 안 가다 보니까 너무 외롭게 됐고 공격 옵션들이 잘 맞지 않는 상황에서 뉴질랜드가 펼친 이 지독한 압박 수비에 결국 골을 넣지 못한 게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네, 뭐 소위 질식 수비라고 하지 않습니까? 골문 앞에 그 하얀색 유니폼 입은 선수가 거의 막 8명이 보이더라고요. 네. 그걸 진짜 공중볼밖에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좀 안타깝고 답답한 경기였는데 이건 기자도 보시면서 뭐 어떤 점이 제일 답답하던가요?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의 좀 준비가 그러니까 뉴질랜드를 너무 좀 얕잡아본 게 아닌가. 당연히 승리를 해야 되는 게 사실 승부의 세계에서는 당연한 건 없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당연히 승리를 할 수 있는 팀이라고 생각을 하고 좀 준비가 소홀했다라는 점. 특히 이제 뉴질랜드는 뻔했거든요. 사실 그 선수비 후역습 딱 수비를 하다가 한 방 때리고 크리스 우드한테 걸리면 그냥 끝내는 그런 전술이었는데 거기에 제대로 한 방 당했고 우리 선수들의 허리 측면 허리 라인에서도 뭔가 좀 빨리 볼 처리를 하면서 원터치 투터치 패스가 이제 바로바로 패스들이 바로바로 연결이 돼야 되는데 계속 볼을 만지작 거리면서 조금 패스 타이밍이 좀 늦어진 게 전체적으로 경기 템포도 늦어지고 그러면서 우리의 그런 스텝이 꼬이면서 결국 무너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에 좀 아쉽게 남았습니다. 예, 뭐 전문가들도 그렇고 보는 축구를 살아가는 팬들도 계속 아쉽다 답답하다 왜 고구마를 줬는데 물을 안 주냐 뭐 이런 댓글들이 많았는데요. 다음 경기부터 더 잘하면 되겠습니다. 유청 기자 지금 우리와 같은 조 루마니아와 온두라스 경기 열리고 있나요? 네, 지금 방금 확인했는데 45분 경기가 끝났습니다. 0대 0으로 비기고 있고요. 여기도요? 네, 지금 뭐 특이한 사항은 없고 지금 온두라스 쪽에서 경고 한 장 받은 거 빼고는 아주 큰 특이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럼 지금 다른 조 경기는 뭐 끝난 경기도 있고 하고 있는 경기도 있나요? 사실 오늘 8경기, 한국 경기를 포함해서 8경기가 치러지고 지금 4경기가 하고 있는데 이미 끝난 경기에서는 우승 후보로 여겨지는 스페인이 이집트에 0대 0으로 비겼습니다. 비겼습니까? 이집트에? 네. 그리고 한국에 와서 우리를 이기고 왔던 프랑스 대표팀은 A조의 프랑스 대표팀은 멕시코에게 1대 4로 패했고요. 아이고, 큰 점수차로 패했네요. 네, 그리고 코트디부아르가 사우디아라비아를 2대 1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경기 가운데 가장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경기는 아르헨티나 대 호주인데요. 아르헨티나가 호주에게 0대 1로 뒤지고 있고 그리고 전반 끝나기 전에 수비수가 갑자기 경고 카드를 2장 받으면서 경고 누적으로 퇴장당하면서 지금 아르헨티나 팀에서요? 네,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개최국 일본은 남아공과 0대 0으로 비기고 있고 브라질과 독일은 전반 12분밖에 되지 않았는데 브라질이 1대 0으로 앞서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야, 근데 호주와 아르헨티나 지금 현재 호주가 1대 0으로 아르헨티나에 앞서 있는 상황이고 아르헨티나는 게다가 한 명이 퇴장을 당한 상태입니다. 참 올림픽 축구도 재밌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건 기자, 영국 현지에서는 아니면 혹시 이건 기자라도 금메달은 어느 나라에서 나올 것 같나요? 지금 일단 영국에서 이제 그 여러 가지 도박 회사들이 있죠. 큰 대회를 앞두고 어디가 우승할 것 같다라는 그런 예상들을 내놓고 있는데 지금 첫 경기 하기 전에 내놓은 자료들에 따르면 영국에서는 이 스페인을 우승 후보 1순위로 예상을 했습니다. 물론 스페인이 비기긴 했지만 왜냐하면 그 스페인의 우나이 시몬이라든지 다니올, 마르코 아센시오, 페드리, 파우 토레스, 에릭 가르시아 그냥 이름만 들어도 그 선수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쟁쟁한 선수들로 스쿼드가 망라됐기 때문에 단연코 이제 스페인이 우승 후보 1순위다, 금메달 가져갈 것이다. 네. 그리고 이제 스페인을 견제할 상대로는 그 에버튼에서 뛰고 있는 히찰리송이라든지 아약스의 앙토니, 아스날의 마르티넬리 이런 선수들을 데리고 있는 브라질이 이 스페인을 좀 견제할 것이다라고 예상은 했는데 첫 경기 지금 결과를 들어보니 이 예상도 그렇게 딱 들어맞을 것 같습니다. 예. 이 유로 2020에서 프랑스 우승 점수셨던 분이라 지금 막 이렇게 섣불리 말씀은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건 기자. 이건 기자, 그 영국에서는 축구 말고 또 인기 있는 종목이 따로 있나요? 올림픽 종목 중에? 올림픽 종목 중에서는 이제 영국이 이제 2016년 리오 올림픽 당시에 금메달 27개 등을 따내면서 종합 2위를 차지했거든요. 그러면서 특히나 역시 영국도 한국과 비슷하게 메달 따는 종목에 관심이 큰데 네. 영국이 좀 강한 종목들이 있어요. 사이클이라든지 조정이라든지 요트라든지 이런 쪽에 좀 관심이 크고 또 은근히 재밌는 게 영국이 태권도 강국입니다. 물론 이제 한국만큼 태권도가 강하진 않지만 유럽 내에서는 거의 유럽 넘버1이고 지난 그 리우 올림픽에서도 금메달 하나, 은메달 하나, 동메달 하나를 따내면서 자신들이 유럽에서는 태권도의 성지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태권도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태권도 선수들이 인기가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올림픽에서도 태권도에서는 금메달 1개에서 2개 정도 따낼 것이다 라고 하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태권도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야, 또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 많습니다. 하지만 축구를 좋아하는 축구 팬들은 올림픽 축구보다는 프리미어리그 프리시즌 경기 또 앞으로 남아 있으니까 여기 관심이 클 것 같은데요. 잠시 쉬었다 와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당신의 팀이 가장 빛나는 순간 스포츠 박태원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해외 축구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라디오의 발롱도르를 꿈꾸는 이건 오늘은 류청의 랄롱도르 듣고 계시고요. 월간 축구 전문지 포포트의 류청 기자, 또 영국의 이건 축구 전문 기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건 기자, 토트넘 얘기부터 해볼게요. 프리시즌 일정이 시작됐습니까? 네, 토트넘 프리시즌 일정을 시작을 했고요. 벌써 2경기를 치렀습니다. 이제 첫 경기는 런던 동부 쪽에 있는 그 레이튼 오리엔트 4부 리그 팀인데 이 팀과 경기를 치렀고 1대1로 비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경기를 이곳 시간으로는 어젯밤, 한국 시간으로는 이제 오늘 새벽에 치렀는데 런던에서 차를 타고 동쪽으로 한 2시간 정도 가면 콜체스터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네. 여기에 이제 콜체스터 유나이티드라는 4부 리그 팀이 있는데요. 이 팀과 두 번째 프리시즌 경기를 치렀습니다. 가장 큰 주목을 받았던 것은 손흥민 선수가 이제 월요일에 토트넘에 합류를 했는데 복귀하고 난 다음에 3일 만에 이 경기에서 선발 출전을 했고요. 전반 45분만 소화를 했는데 1골 2도움을 기록하면서 팀의 승리 모든 골을 뽑아냈고 거의 손흥민 선수가 모든 경기를 이렇게 지배했다. 손흥민 혼자 월드클래스였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입증하고 인증한 경기가 되었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역시 토트넘의 이제 완벽한 스타로 자리매김한 것 같아요. 유청 기자. 손흥민 선수가 이제 복귀하자마자 3일 만에 치른 경기에서 이렇게 잘했어요. 그러면 이제 감독이 바뀌었잖아요, 새로. 네. 여기서 눈도장 딱 찍을 것 같은데요. 사실 손흥민 선수는 눈도장을 안 받아도 될 정도의 실력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거는 상관없지만 다만 말씀하신 대로 산투 감독이 누누 감독이 첫 경기에서 손흥민을 썼고 어쨌든 손흥민이 그 기대에 부응하면서 45분 동안에 골과 도움을 기록했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일이고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감독도 손흥민을 알고 있지만 실제로 지시를 하고 어떻게 이행하는지에 대해서는 처음 겪어봤을 건데 네. 그러면서 잘했기 때문에 역시 누누 감독이 손흥민이 역시 잘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네. 누누 감독과 산투 감독은 같은 감독인 거죠? 네. 누누 에스프리투 산투 감독인데 그러니까요. 제가 뭘 불러야 되나 고민하다가 한국에서 더 유명한 누누로 예. 이건 기자, 어떻습니까? 현지에서 평가는 역시 손흥민이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나요? 네, 역시 손흥민이다. 평점 10점 만점에 10점을 준 그런 매체들도 있고 네. 9점, 10점 이런 높은 평점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물론 상대가 4부 리그이긴 하지만 그것을 떠나서 여러 가지 스프린트라든지 슈팅, 패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좋았다라는 그런 평가들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어제 현장에서
그 경기를 지켜봤는데 물론 이제 손흥민 선수 잘 뛰기도 했습니다만 현장에서 봤었을 때 중계화면은 안 나왔지만 경기를 하다가 손흥민 선수가 계속 누누 산토 감독과 계속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면서 뭔가 조율하는 모습도 많이 보여줬거든요. 그러면서 확실히 손흥민 선수가 이 누누 산토 감독과의 커뮤니케이션에도 문제가 없고 또 팀을 이끌어가는 정말 고창급의 거의 캡틴급의 선수로 성장을 했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네. 유청 기자, 네. 토트넘 남은 프리 시즌 경기 일정 어떻게 되죠? 네, 오늘 29일에 MK 돈스 이 팀은 이제 3부 리그 소속인데요. 이 팀과 이제 친선 경기를 하고요. 다음 달 5일에는 이제 좀 더 수준을 끌어올려서 첼시와 그리고 8일에는 아스널과 연습 경기를 한 뒤에 네. 16일에 맨체스터 시티와 2021-2022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 개막전을 치릅니다. 벌써 개막전인가요? 네. 8월 16일 날이요? 예, 8월 16일 날 개막입니다. 이 또 열광의 도가니가 또 되겠군요. 영국 축구 팬들은요. 근데 손흥민 선수 재계약은 뭐 된 것 같긴 한데 공식 발표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기자. 네, 뭐 계속 영국 현지 매체에서 재계약은 거의 끝났다. 정말 엄청난 인크레더블한 재계약이 다시 올 것이다. 재계약 그 계약 조건이 대단하다. 이런 식의 기사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매일매일 아침마다 일어나서 토트넘 홈페이지라든지 토트넘 SNS 들어가서 재계약 소식이 있나 체크를 하고 있는데 계속 안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마지막 세부사항 조율이라든지 여러 가지 옵션이라는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조율이라든지 그리고 또 이제 다 됐다고 하더라도 뭔가 발표 시기 이게 아무래도 손흥민 선수급 정도 되는 선수라면 발표 시기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여러 가지 이슈가 없다라든지 또 토트넘 내부에 이렇게 발표하고 다 발표가 난 다음이라든지 이런 것을 따지는 단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래도 아무래도 이제 조금 더 있다가 해리케인 복귀하기 전에는 발표하지 않을까라는 것이 이곳 영국 현지의 시선입니다. 대형 스타니까 그 시기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건 기자 또 프리미어리그 프리시즌 경기에서 또 관심 끄는 대목 있을까요? 이제 대부분 이제 팀들이 프리시즌을 이제 시작을 하고 초반인데 대부분 이제 하브리그 팀들을 상대로 경기를 펼칩니다. 이게 이제 경기 감각을 끌어올리는 것도 있고 평소에 이제 자기 지역 부근에 있는 하브리그 팀에 가서 원정 경기를 하면서 그 팀들에게 입장 수익도 좀 이제 이렇게 안겨주고 여러 가지 관심도 좀 안겨주는 그런 이제 이유에서 하브리그 팀들과 경기를 하는데 물론 그러면서도 결과는 승리를 거둬야지 이 프리미어리그 팀들 입장에서도 자존심 타일도 안 구기고 여러 가지 이제 좀 좋은 점 받을 수가 있는데 토트넘이 이 4부 리그였던 레이튼 오리엔트와 1대1로 비긴 바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더 재밌는 것은 이 프리미어리그에 있는 뉴캐슬 같은 경우에 얼마 전에 6부 리그 팀, 그러니까 거의 프로라고 할 수 없고 세미 프로나 아마추어 팀 넌 리그 소속인데 6부 리그 팀 6부 리그 팀이 요크시티 FC와 원정 경기 가졌거든요. 근데 여기서 0대1로 지면서 스타일은 스타일대로 구기고 경기력도 경기력대로 안 나오고 하면서 상당히 이 영국 현지의 이 호사가들의 입에 오르락내리락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실 이제 일부 리그 팀들이 하부 리그 팀들이랑 프리시즌을 갖는 의미가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확실히 있네요. 네. 일단 하부 리그 팀에 어떻게 보면은 좀 입장권 수입 또 거기 올려주고 또 경기력도 올리고 하는데 방금 전 그 0대1로 진 경기는 뉴캐슬이라고 했나요? 네, 뉴캐슬이었어요. 참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우리 다른 우리나라 유럽파 선수 소식 궁금합니다. 어떻습니까? 사실 지금 올림픽에 나가 있는 황의조 선수가 보르도에 이제 복귀하지 않았고 이강인 선수가 이제 발렌시아에 가지 않은 걸 빼고는 전부 이제 팀에 복귀했고 이재성 선수도 새 팀인 이제 마인츠에 합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황희찬 선수도 라이프치히에 가서 경기를 소화하고 있습니다. 그 라이프치히에 황희찬 선수가 있는데 거기서 입지를 좀 잃으면서 방출 후보로 거론되는 알렉산데르 쇠틀러트 선수, 그 마인츠행이 지금 거론이 되고 있어요. 그럼 이재성이랑 선수랑 같은 팀에 갈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네, 지금 쇠틀러트 선수가 이제 장신 공격수인데 지난 시즌에 뭔가 각광을 받으면서 라이프치히 이제 유니폼을 입었습니다. 근데 후반기에 4골을 터뜨린 것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이제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해서 이적할 가능성이 크다. 혹은 임대로도 떠날 가능성이 크다라고 얘기가 있었는데 처음에는 터키로 갈 수도 있다라는 얘기 나오다가
지금 마인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만약에 이제 마인츠에 합류를 한다면 말씀하신 대로 이재성 선수의 패스를 셀루트 선수가 받아 넣을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아하, 예. 장신 공격수니까 예, 헤더로 넣을 가능성 많아 보이는데 이건 기자 현지에서는 어떻습니까? 이 쉐를로트의 마인츠행 좀 희소식이라고 하나요? 이제 어차피 라이프치히에서는 지금 공격수들이 넘쳐나기 때문에 셀룰로트를 이렇게 보내면서 어느 정도 공격수들의 그런 다이어트가 필요하다. 공격수가 너무 넘쳐나기 때문에 이렇게 좀 필요하다라는 그런 분위기고요. 황희찬 선수한테는 뭐 셀룰로트가 가면서 조금 숨통은 트이겠지만 분명히 셀룰로트가 가면 또 다른 선수들이 부상을 하거나 또 다른 선수 데리고 올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경쟁은 계속 된다라는 점을 황희찬 선수가 잘 알고 있을 거고 지금 현지에서는 황희찬 선수도 다시 프리미어 리그로 갈 수 있다. 지난 시즌에 웨스트햄 임대 얘기가 나왔는데 이번 시즌 같은 경우에는 에버튼, 그러니까 라파 베니테즈 감독이 부임한 에버튼이 여전히 황희찬 선수를 계속 주시하고 있다라는 그런 보도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면서 이 황희찬 선수도 라이프치히에 남느냐 아니면 다른 리그로 가느냐 다른 팀으로 가느냐 이런 것들이 계속 이제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좀 뭐 유럽에서 이적설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유청 기자 어떤 뭐 재밌는 이적설 있나요? 지금 지켜보고 있는 선수는 저는 한 두 선수 정도로 정리해봤는데 네. 프랑스 대표팀이 유로 2022 우승을 하진 못했지만 가장 화려한 팀이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가장 화려한 선수인 폴 포그바와 킬리안 음바페가 움직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음바페가요. 있는데 예. 이 두 선수가 어쨌든 몸값이 이제 1,000억을 호가하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이 두 선수가 움직이면 연쇄적으로 움직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너무 큰 선수들이기 때문에 설은 많지만 아직 네. 확실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도 음바페, 포그바 어디로 가게 될지 참 궁금합니다. 이건 기자, 메시 선수 얘기를 좀 해볼게요. 바르셀로나에 남게 되나요? 바르셀로나와 메시의 계약이 이제 6월달에 끝났고 재계약에 합의했다는 소식이 계속 나오고 있고 연봉은 50% 삭감했다. 바르셀로나가 재정적 페어플레이 규정 준수를 위해서 그렇게 요구를 했고 여러 가지 이제 이에 양해를 구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공식 발표는 안 나고 있는데 아무래도 메시 선수가 휴가 기간이기 때문에 휴가 끝내고 화려하게 이제 바르셀로나 와서 이 사인식 하는 장면까지 다 찍고 난 다음에 공식 발표가 나지 않겠느냐라는 예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건 기자,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 이야기를 끝으로 이번 주 랄롱도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월간 축구 전문지 포포트의 류청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국의 확진자 숫자가 엄청나게 늘고 있다는데 이건 기자 건강 다시 한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내일은 2020 도쿄올림픽 개막 특집으로 찾아오겠습니다. 2020 도쿄올림픽 개막 특집 다시 우리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 진행될 예정이니까 여러분 많은 청취 부탁드립니다. 내일 만나겠습니다. 박태원의 스포츠.